사회적 인프라의 모범이 되는 국가, 배우고 싶은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를 수출하는 국가. 오늘은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12조 원, 17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여러 동력이 있겠지만 그중 전 세계의 가장 큰 부러움을 받는 것은 소프트 파워죠. 그 중에서도 K-팝 등의 문화 콘텐츠가 큰 몫을 차지하고 이에 대한 시각은 해외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인 또 한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해외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분야는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 대중문화 스타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문화적, 인종적 차별이라는 벽을 앞으로도 계속 힘겹게 넘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게임 산업에서는 그런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스마일게이트라는 국내 게임 제조 회사가 만든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떠올라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 동시 게임 접속자 수 132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 장르 게임에서도 전례가 없는 놀라운 대기록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상위권의 접속자 수를 유지 중이고 글로벌 누적 회원 수가 무려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고작 5천만 명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체감이 되는 것이죠. 영화 팬들에게는 한국하면 봉준호 감독이고 드라마 매니아들에게는 오징어 게임, K-팝 팬들에게는 BTS로 통하지만 게임 업계 혹은 게임 유저들에게는 한국은 로스트 아크라는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낸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서울대 가는데 방해되는 무슨 유해한 약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BTS와 손흥민 선수처럼 월드 클래스로 불리는 훌륭한 인재를 보유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단한 인재가 있으니 그는 바로 프로게이머 이상혁, 일명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세계에서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급으로 칭송받는 슈퍼스타를 보유한 나라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며 그 밖에도 수많은 손흥민, BTS 수준의 프로게이머들이 즐비하여 전 세계는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해외에서는 e스포츠의 수도라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과 e스포츠는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숙박, 관광업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이미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한국의 K-팝이나 대중문화가 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생태계의 중심 국가는 대규모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산업 효과를 가졌다는 이 논문은 심층 분석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e스포츠의 수도인 한국은 게임 개발 순위 11위 국가로 e스포츠 협회가 별도로 있을 정도이고 한국이 이렇게 게임과 e스포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최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PC방이라는 2만여 개의 게임 센터가 전국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부산에 새로운 e스포츠 경기장을 연다는 것인데요. 포브스도 부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2022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거대한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부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의 54개 가정이 자원하여 수면 습관부터 쓰레기 양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여 개발자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사 내용이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부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는 최첨단 도시가 되어 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스마트 시티 실험이 이루어지는 에코 델타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에 참가한 가정에서는 방에 거울처럼 설치된 삼성 태블릿을 통해 심박수부터 전날 밤의 수면 정보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날의 음식과 운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날씨와 뉴스까지 확인하는 체험을 해보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기기는 현재 실행 중인 가전제품들과 가정의 소비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며 소포함에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여부까지도 알려주고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들의 유통기한까지도 체크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스마트 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낙동강 삼각주 연안 습지 11.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총 3만 가구를 조성하기 위해 약 6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본과 헬싱키,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부산이 최대 규모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부산의 이번 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스마트하게 건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도시를 개조하는 실험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재민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 담당 차관은 신도시를 처음부터 구축하면 보다 포괄적인 도시가 나올 수 있으며 구축이 되면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만들어 부산의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수출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에 주목한 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경악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첨단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은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 아난드 마힌드라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은 바로 고속도로 태양광입니다. 인도의 퍼스트 포스트는 마힌드라 회장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는 기사에서 태양 전지판으로 덮인 한국의 자전거 도로를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에 마힌드라 회장이 영감을 받고 매료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사업가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처럼 고속도로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자신의 회사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을 모방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안한 것을 기사가 소개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이 언급한 것은 대전과 세종시 사이에 6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태양광 패널인데요. 이 컨셉이 기발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것은 비와 햇빛 및 교통체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 환경보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면서 마힌드라 회장의 이 트윗에 댓글을 단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이지만 태양광 패널 도난 및 손상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겠다 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중에 찬란한 문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최첨단 국가 대한민국, 선도국가, 호스트 무버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도 다른 문화 산업만큼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고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혁신적인 도전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일선에서 시도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가치관 역시 그에 맞게 변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